예, 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 결합 상품 이른바 DLS 대량 손실 사태 여파가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은행 측의 설명 의무 위반이 이 쟁점인데 손실을 본 투자자 대부분이 고령자들이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조성목 원장과 함께 낱낱이 뜯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예,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예. 이 DLS 대량 손실 사태. 그 아침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이 얘기가 나와서 상당히 좀 우울한 그런 아침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들의 개인 투자자들의 손실이 많다고 하더군요. 이번 문제가 되는 DLS, 이 외국 국제 금리 연계형 DLS, 이 어떤 상품입니까? 이게 이제 파생금융 상품,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파생금융 상품인데요. 예. 하나는 영국과 미국 CMS 금리 연계 상품이 있고요. 예. 이게 이제 판매 잔액이 이제 한 6,958억 정도 이렇게 되는데 지금 금리 수준으로 봐서 손실 예상률이 한 56.2% 정도 되고 또 하나는 이제 독일 국채 10년형 독일 국채 금리 연계 상품이 있습니다. 독일 국채 금리가 어떻게 가냐에 따라서 수익이 정해지는 이런 상품인데 여기에 이제 한 1,266억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결국 9월에서 11월까지 만기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지금 금리 수준으로 봤을 때 약 95.1%가 손실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좀 전에 방송 시작하기 전에도 한번 여쭙습니다만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DLS 상품의 이 특징을 들었을 때 과거의 키코와 좀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비교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공통점이라면 미래에 대한 예측이거든요. 금리가 과연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이거에 대한 예측이고 또 하나 공통점은 이 상한은 있는데 하한이 없다. 아하. 거의 원금이 다 까질 때까지 하한이 없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키코가 금융 분쟁이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일부는 또 법원에 가서 패소했어요. 그랬습니다. 투자자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통점도 많지만 투자자의 책임도 상당히 강조되는 그런 분위기가 지금 감지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아까 고령자 말씀하셨는데 그게 이제 동양 사태 나고 나서 사실상 투자자 성향, 연령대, 학업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이 상품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한테 팔도록 이렇게 조치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마 검사 나갔으니까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상품 설계부터 이 판매까지 모든 과정에서 이제 다소 문제가 드러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행성 얘기도 있고 도박금융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이 부분은 사실 원장님께서 이 전공 분야시죠?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금융의 어떤 탐욕인데 원래 금융의 순기능, 자금 수요자와 공급자 간에 연계시켜주는 이런 기능을 하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독일 국채 10년짜리 이제 국채 금리를 기준으로 금리 선정을 합니다. 기준금리를 설정합니다. 하고 이제 그 금리가 0.25%까지 이상 거기까지만 떨어지면 너 4% 수익 줄게. 근데 만약 0.25%보다 더 떨어지면 예를 들어서 98% 손실을 보게끔 설계된 구조거든요. 그럼 사실 일반인들이 상품 설계도만 제대로 보더라도 이건 손실 볼 확률이 엄청 크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인데 과거에도 이제 이런 걸 검사 나가서 조사하고 하다 보면 손실 나는 부분을 잘 이렇게 설명을 안 넣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이제 불안전 판매 얘기가 나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물론 불안전 판매도 판매지만 도박금융 말씀하셨지만 이 자체가 금융의 고유의 기능을 벗어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마치 정말 훌륭한 공부 많이 한 분들이 이런 상품을 만들어가지고 고도의 금융 상품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데 현혹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어떤 피해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수익은 5%가 약정이 됐었는데 기준 그 금리보다 0.1% 떨어질 경우에 원금이 25% 손실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다고 말을 한 분이 있습니다. 피해자들 중에는요. 그 뭐 금융감독원 보도 자료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됐을 때 예. 아까 말씀드린 원금의 98%까지 손실을 볼 수 있는 그게 하한가가 없다, 하한이 없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에요. 예. 이 상품의 성립 자체에 대해서 다툴 수는 없습니까? 글쎄요, 본인이 뭐 그 계약에 대해서 화답을 했기 때문에 본인이 그 용인을 했기 때문에 계약 성립은 유효하게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 법원의 태도는 그렇습니다. 이 예. 상품 자체가 뭐 기코 사태에서 보듯이 그것도 분명히 그 소비자한테 불리한 그런 조건이었지만 예. 그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았고요. 이거 자체도 뭐 우리나라 금융기관뿐이 아니고 미국에서도 이게 이제 이런 상품들이 팔렸을 거란 말입니다. 예. 조사해보면 알겠지만 그래서 이 상품 자체에서 문제 삼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단지 제가 이렇게 그 1인당 뭐 투자액이나 이런 걸 좀 계산해 보니까 예. 1인당 한 2.2억 그리고 뭐 그 최소 투자액이 한 1억이 넘어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정말 그 옛날 여러 번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모르고 만약 투자했다면 어떻게 보면 좀 자기의 그 과욕 예. 이런 것들이 큰 화를 부르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됩니다. 예, 과거 ELS 상품인가요? 그때도 비슷한 그렇습니다. 판결의 이유가 있었죠. 네. 하지만은 이 그 계약을 맺을 때에 적극적으로 그 판매 뭐라고 할까요? PB라고 합니까? 네, PB. 예, PB가 적극적으로 권했고 이거는 독일이나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절대로 이 투자자가 손해를 볼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서명란만 남겨놓고 주의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은행에서는 PB가 직접 그걸 작성을 했다고 하는 그런 진술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적극적인 기망 아닐까요? 글쎄 이제 그건 뭐 검사 중이니까 조사를 해봐야 되겠고요. 예. 그게 뭐 독일이니까 안전하다. 네. 뭐 이렇게 얘기했다 소리는 저도 들었긴 했는데 예. 불안전 판매 이제 기준이 설정이 될 겁니다. 아하. 어디까지가 불안전 판매냐 하는 것들이 만들어져서 이제 검사를 실시할 거기 때문에 예.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다 사인하고 할 정도로 적극 개입을 했다면 예. 그건 뭐 문제가 될 소지가 많겠죠. 그렇군요. 특히 또 뭐 일부은행 같은 경우는 기획을 했다가 출시를 하지 않고 접은 곳도 있고 또 포기한 곳도 있고 그런 곳으로 지금 이 조사 결과가 뭐 아직 종합적으로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얘기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들 뭐 물론 책임이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이 책임 정도는 어느 정도로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요, 상당히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예. 이게 지금 기코의 대법원 판례나 그리고 이제 그 금융감독원의 지금 분쟁 조정을 또 다시 이렇게 하고 있고 예. 그래서 예측하기 어려운데 결국은 그 이제 자기 책임 원칙이 좀 강화되고 있는 추세다. 예. 그래서 결국은 피해 본 분이 피해를 구제받기에는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다. 예. 그 본인이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걸 강조하고 싶고 예. 그래도 이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억울하게 아까처럼 정말 그 설명도 제대로 안 해주고 예. 뭐 허위로 이렇게 그 정보를 주고 했다면 금융감독원의 이제 분쟁 조정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예. 지금 한 30여 건 들어와 있는데요. 예. 금융감독원의 분쟁 조정을 신청해서 예. 그 피해를 구제받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분쟁 조정에서 만약에 결렬이 되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소송으로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분쟁 조정은 그 우리가 이 건이 아니라 금융기관하고 거래하면서 문제가 생겼을 때 예. 가장 그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내는 거거든요. 네. 특히 이제 보험 같은 거 이런 경우가 많이 들어오는데 지금 예. 날씨가 덥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재해보험을 들어놨는데 보험금이 안 나온다. 예. 뭐 준다 해놓고 안 준다. 뭐 이럴 때 이제 사실은 민원을 신청하면 네. 재판은 들어가면 돈이 드는데 이 분쟁 조정은 돈이 안 들거든요. 예. 단지 재판상 화해하고 같은 효력밖에 없어서 예. 금융회사가 말 안 듣고 예를 들어서 나는 소송하겠습니다 해버리면 이제 결렬은 되지만 네. 대부분 수용하는 입장이거든요. 아하. 그래서 억울함이 있으면
금융감독원 그 민원을 제기해서 분쟁 조정을 받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조정이 되게 되면은 그것은 판결과 비슷한 같은 효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재판상 별도입니까? 화해하고 같은 화해하고.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들은 대부분 수용을 하고 있고요. 네. 법원에 가더라도 그런 기록들을 또 봅니다. 예. 금융감독원에서 어떻게 보면 금융 쪽에는 전문가들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이렇게 판단을 했구나 참고를 해서 또 재판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예. 억울함이 있을 때는 특히 이런 건에 대해서 어르신들이 만약 억울하게 당했다 그러면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뭐 긍정적으로 생각이 난 건데 의문점에 생각이 난 건데 금융감독원에서 분쟁 조정을 해가지고 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부의 어떤 피해자라든지 분쟁 당사자는 소송으로 결론을 받았습니다. 서로 다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건 수용을 하는 겁니까? 그냥? 그거는 소송이 우선입니다. 소송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그 기업 같은 경우는 금융기사 같은 경우는 예. 분쟁 조정이 들어가면 그걸 알고 바로 소송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렇군요. 금감원은 손을 떼야 됩니다. 예. 법원이 우선이기 때문에. 예. 예. 그런 경우에는 법원이 우선이 예, 그렇습니다. 되는군요. 지금 뭐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ELS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인 DLS도 그렇고 이런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위험한 이 파생 상품에 대해서 투자 피해가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대규모로. 이거는 국가적으로 어떻게 좀 규제가 안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위험한 상품 같은 경우에는 설명 의무를 특별히 더 부과를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좀 규제를 할 수가 없을까요? 계속 이런 피해가 생기는 거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이제 이게 뭐 어떻게 보면 금융 자율화 추세에 맞춰서 예. 금융 상품을 개발하고 뭐 이렇게 판매하고 하는 것들을 다 자율화 시켰거든요. 네. 그래서 금감원에서 상품 하나 나올 때마다 다 관여해서 이렇게 심사할 수는 없고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품들이 나오는데 이제 저번에도 키코 사태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사실 이런 기준들은 매뉴얼이나 이런 기준들은 잘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예. 그게 이제 지금 이번 검사 결과 다시 드러나면 그 보완을 해서 예. 그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해서 이런 상품들이 위험한 상품들이 못 나오게 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 사실상 이게 뭐 사후 약방문이라고 피해자 다 터지고 나서 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이건 누가 봐도 상품 구도만 봐도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0.25% 이상 금리가 떨어질지 말지는 귀신도 모를 텐데 그렇습니다. 그죠? 지금 같은 경제 상황은 악재들이 어떤 불러갈 변수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걸 예측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국가도 어려운데 개인들이 그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위험한 결정 이런 것들은 우리 뭐 CFP나 AFP 이런 재무 설계사나 예. 이런 전문가들을 통해서 상담을 하고 예. 투자 결정을 해야 된다. 한 번만 상담을 하더라도 이렇게 피해가 당할 수는 없거든요. 이분들이 평균 2억 이상 투자를 했기 때문에 예. 그런 돈을 투자할 때는 분명히 전문가와 상의를 해라.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민들한테 2억이면 상당히 큰 돈인데요.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운영하고 계시는 서민금융연구원 여기서도 뭐 상담이라든지 이런 거를 받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뭐 일단 그 주로 이제 채무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채무 그래서 지금 금융주치협동조합도 만들었고 예. 그래서 금융주치들이 이제 지금 매일 이제 상담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분이 어떻게 하면 이제 빨리 채무를 털고 예. 이제 재기를 할 것이냐 네. 해서 이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예. 도와드리는 과정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분은 소액 대출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무이자 소액 대출하는 그 사단법인 더불어 사는 사람들 이런 데 예. 연계도 시켜주고 예. 보니까 이분이 또 뭐 1년, 2년 잘 갚아요. 100만 원 갖고 잘 갚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이제 회원사인 한성저축은행이라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연계해서 300만 원까지도 대출도 연계시켜주고 그렇군요. 신용의 사달의 역할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좀 자주 있어서 네. 이런 좀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그런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대적인 홍보, 예. 교육, 금융 그 상품이나 금융 제도에 대한 우리가 금융 교육 순위가 상당히 뒤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이분들이 알고 투자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 상대방이 아무리 하더라도 아니야 지금 금리가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 나는 이런 위험한 상품 안 해. 예. 지금 이 경제 상황도 안 좋은데 누가 금리를 예측하니? 이렇게 뿌리칠 수 있어야 된다는 네. 거죠. 그런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는
그 금융 교육이 절실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 지금 AFP, CFP 자격증을 양성하고 있는 우리 FPSB도 이제 10월 달에 대규모 이제 전문 설계라든가 금융 교육 실시 행사를 시험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10월 10일이라고 12일 12일 이틀간에 걸쳐서 하려고 합니다. 어디서 합니까? 지금 그 한양대 밑에 그 엔터식스 영화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화관에서 하는군요. 그때도 저희가 한번 현장에 좀 직접 나가봐야 되겠군요. 그러면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DLS 상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그 상황이 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우리 저 원장님과 함께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을 것으로 또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그 우리 추심 행위 이것과 관련돼서 얘기를 하다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잘 하지 못했죠. 시간 조절을 잘못해서. 이어서 좀 가보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한 4분 정도 남았는데 그때 당시에 영업단계 금융규제 혁신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발표가 됐는지 이 부분부터 했었습니다. 축약해서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지금 이제 금융위에서 이제 지자체 운영하는 금융복지상담센터 13군데하고 MOU를 8월 8일 날 체결한 게 있습니다. 네.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추심 없는 채무 조정이라고 해가지고 채무 조정이 일어나면 이제 추심을 중단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하는데 이게 뭐냐면 국민행복기금이 있습니다. 그 캠코가 운영하고 있는 국민행복기금의 연체자들이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이제 연체 상태에서 채무를 어떻게 갚겠다고 조정을 이미 받은 분들이 있고요. 아니면 채무 조정을 아직 안 거친 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들이 지금 한 60만 명 정도 됩니다. 그 채무 규모는 한 5.6조 원 정도 되는데 이런 분들이나 또는 이미 약정은 했는데 잘 못 갚은 분들 또 연체 걸렸어요. 6월 말 현재로 연체 걸리신 분들 이런 분들이 금융복지상담센터에 가서 상담을 하면 지금보다 훨씬 더 감면율을 높여주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보다 평균 한 22% 정도 높여서 감면을 더 해주겠다 이런 건데 이 제도의 좋은 점은 뭐냐면 그동안에는 금융회사가 빨리 빚 갚으라고 막 독촉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반대로 채무자가 저 지금 연체 상태니까 저 좀 형편이 어렵습니다. 채무 기간도 10년까지 연장이 가능한데 채무 기간도 좀 연장해 주시고요. 좀 금리도 좀 깎아주세요. 내가 이렇게 해서 갚겠습니다. 채무자 쪽에서 먼저 요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먼저 이제 금융복지상담센터에 상담을 하면 그 상담 확인서를 받아가지고 이제 국민행복기금 이제 캠코 지역 본부에 제출을 하면 이제 감면율이 지금보다 훨씬 더 높게끔 예를 들어서 이제 1,000만 원을 빌렸다. 1,000만 원을 지금 빌린 분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기존에 100만 원을 한 900만 원 정도 갚았다 그러면 이 감면율을 적용하면 한 78만 원에서 한 568만 원 정도 이 정도만 갚으면 채무가 이제 감면되도록 이렇게 감면율을 높여놨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기존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 갚어 이렇게 닥달하는 제도가 아니고 내가 갚겠습니다 해서 채무 기간이 연장되고 조정이 되면 추심이 중단이 되가 추심이 위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고 국민행복기금은 채무 회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들지 않기 때문에 수월하게 회수할 수 있고 이런 걸 기대하는 건데 과연 이게 이제 기대처럼 그렇게 많이 돌아와서 갚을 거냐 하는 건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제도가 잘 정착이 된다면은 이 채무 회수 관행이 바뀌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상당히 서민들에게 안 그래도 빚져가지고 지금 굉장히 위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추심이 또 들어오고 그러게 되면 그 충격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또 얘기를 하는 걸 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진짜 극단적인 그렇습니다. 지나친 추심 앞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국민행복기금은 성격을 좀 이해하셔야 할 부분이 있는데 행복기금은 이게 이제 금융회사들 한 4,800개 금융회사들이요 부실채권을 이제 캠코에 팔아요. 팔아가지고 거기서 이득이 좀 나오고 한 것들을 여기다 이제 행복기금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제도일지도 모릅니다. 내 돈 갖고 장사하는 사람이 깎아줄게, 연장해줄게, 막 이러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재원의 성격상 그런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도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봤는데 오늘 특히 중요한 포인트를 좀 짚어주셨군요. 이 제도는 어디 가서 어떻게 그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 지금 13개 그 금융복지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캠코 자산관리공사에 문의를 하면 알 수 있고요. 네. 거기에 가서 이제 상담을 신청하면 되는데 예. 그럼 내가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알아? 그런 이제 8월 말에 네. 자산관리공사에서 다 통보를 해드립니다. 그렇군요. 그 통보 받은 걸 가져가셔도 되고 캠코 지역 본부에서 자기 주민번호로 확인을 해도 됩니다. 예.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주심 없는 채무조정 신청 방법. 요새 같은 세상에서는 참 정말 필요한 그런 제도가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런 분위기가 좀 이게 잘 제도가 정착돼서 예. 많이 확산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퀴즈 확인하시겠습니다. 어제 퀴즈의 정답은 청와대 국민청원이었습니다. 당첨되신 분은 ZAPDOS817님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퀴즈는요. 파생 상품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약정한 수익률을 지급하는 상품은 무엇일까요?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품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뉴스토마토 유튜브에 접속하셔서 구독을 신청을 해주시고 유튜브 채팅창에 스트리밍되고 있는 이 채팅창에 정답과 메일 주소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를 구독해 주셔야 당첨될 자격이 있고요. 메일 주소를 알려주셔야 저희가 상품을 보내드릴 수가 있습니다.